선관위 청문회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위철한 상임위원에게 묻습니다. 조작 입력한 투표자 수가 전부 몇 표냐? 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위철한 증인에게 제가 좀 메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일에 6월 3일에 오전에 선관위 선거관리과에서 전국 시도 선거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배포했습니다. 시도위원회가 수정 허가 권한은 있지만 이 시각 이후로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요. 큰 오류가 없는 한 다른 시각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철한 증인을 보실 때 선관위가 말하는 이 큰 오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표? 100표? 1000표 정도면 큰 오류인가요? 자, 그러면 위철한 증인, 지금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입력한 투표자 수, 나중에 조작 입력한 거 전체 숫자는 얼마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 안 되셨어요? 예, 그 확실하게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7월에 압수수색을 하고 선관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 보수도 안 갖고 계시다고요? 조작 규모가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 감사관실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합동수사부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직접 파악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지자체에게 떠넘기시면 섭섭하죠. 저희가 확인할 숫자만 해도 저희 의원실에서 네. 지금 용산이나 인천의 미추홀이나 청주시 청원 같은 경우에는 12시에서 14시, 16시에서 17시 2만 1000표 넘게 누락이 됐는데 이거 18시에 통째로 한 번에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숫자만 해도 4만 표가 넘습니다. 아니 고개 끄덕이시면서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왜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여쭤볼게요. 큰 오류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보고하라. 그럼 이 정도 4만 표면 큰 오류입니까? 아니면 중간 오류입니까? 작은 오류입니까? 우선 투표 수대로 정확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지침도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중앙선관위가 아래로 뿌려내렸습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오전과 오후에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요했을까요? 아까 허준 총장님이셨나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게 했다는데 지금 여기 메일에서는 분명히 이 시전 시간대 투표자 수는 수정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철한 증인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보고받으셨잖아요. 여러 번. 네, 이번 보도가 되고 나서 받았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수정 못하도록 했는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문건에 보면 과다 입력된 투표구의 투표자 수만 실제 투표자 수로 축소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전체 투표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다. 즉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수정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상임위원에게 보고됐던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당일날 한 일이라고는 이 투표소 오류를 덮기 위해서 투표소별로 어떻게 숫자를 조작해야 덜 티가 날까? 어떻게 해야 국민들한테 들키지 않을까? 이게 그 당시에 했던 유일한 투표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종입니까? 어머 보고 보니까 조종이던데. 이게 조종이겠습니까? 조작이겠습니까? 답하십시오.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메일 발송한 사람이요. 선관위 주무관입니다. 위철한 증인 이거 주무관 선에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는 중앙선관위가 다른 시각, 다른 투표소 숫자로 분산 배치하라는 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보고 알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동원 처장 대행도 보고 아셨습니까? 사실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선관위의 지도부분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꼼수를 꿰차고 있는 주무관이 지도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중앙선관위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런 반복적인 선거 조작 지침에 대해서 몰랐다고 다들 말씀하신다면 결론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선거 조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21대 대선,
22대 총선,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늑한 과거 선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허수아비 지도부 놓고 아래서 놀았거나 아니면 서로 담합을 해서 모른 척했거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특별할 게 없던 거죠. 그분들한테는 늘 하던 대로 했으니까요. 선거관리 지침을 실무선에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철한 증인은 그러면 이런 투표율 조작이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도 존재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뭐 발견되거나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강동원 처장 대행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들어본 적, 인지하신 적 있습니까? 수치 자체가 그 지금 이번 지방선거처럼 이상 수치들이 입력된 것들이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정은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을 거라 추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추정은 됩니다. 근데 왜 과거에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들키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지금 첫 번째 8시 38분경에 메일을 보낸 이유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 메일을 보냈냐 그 여쭤봤더니 그 당초에 그 오늘 이번 지방선거 때 6월 3일 7시 때 보고 7시 때 투표자 수 공개한 숫자가 88만 1,380표였습니다. 7시 때. 근데 8시에 집계를 해보니까 7시 보고가 88만 1,371표로 9표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 외부 민원이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 민원 전화가 있어서 그 해당 선거관리과의 그 담당 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각해야죠. 지금 최종 투표율 보시고 투표하십니까? 증인분들은 아니잖아요. 이 시각 투표율 보면서 투표하라 말까 결정하시잖아요. 내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된다. 그것처럼 선관위 편의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앞에 앉아 계신 4명 중에 최소한 한 분은 필연적으로 사전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이 범죄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아셨으면 배임이고요. 모르셨으면 무능이죠. 이 조작을 누구를 위해 했을까? 민주당을 위해 했을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했을까? 저는 선관위를 위해서 조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조작 괴변의 어느 부분은 전 잘 들었고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시고 계시는지 적나라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내리 이어져 왔던 범죄의 관행이었던 것처럼 이 위대한 신이 현실이 되지 않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범수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철한 상위원님. 다음은 신동욱 의원입니다. 선관위 직원과 나눈 대화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안 됐나요? 자,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김포, 수원, 익산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수정 요청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다음 보고할 때 숫자 맞추는 방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밑에 보면요. 숫자가 줄어드나요 했더니 2,000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럽니다. 도대체 김포에서 몇 명이 투표를 하길래 2,000명이 갑자기 숫자가 줄어듭니까? 저렇게 단톡방이 오고 갑니다. 비슷한 내용이 수원에서도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자 그러니까 2,000명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요. 뒤에 혹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정은 주무관님 혹시 나와 계세요? 김포의 선거관님 나와 계세요? 조금 크게 좀 제가 시간 잠깐만 정지시켜 주세요. 조금 크게 말씀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죠? 2,000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투표소에서 그 시간대별로 보고를 하실 때 누적을 보고하셔서 그렇습니다. 누적의 누적을 보고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계속 틀려서 대충 하다 보니까 2,000명 정도가 줄어서 마지막에 저렇게 적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알게 됐을 때 2,000명 정도가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이게 2,000명 정도 숫자가 줄려면요. 그냥 투표용지 세지 않고 그냥 써서 넣어도 2,000명 정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학교 산수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엄중한 선거를 하는데 그랬더니 공지 확인해 주세요. 그럽니다. 익산 보세요. 톡 게시판 공지를 보면 한 번 입력한 투표자 수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개별 단위에서 저런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저 김포에서 나오신 저 주무관님 계시죠? 금방 말씀하신 저 공지 절대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공지 같은 공지죠? 김포도. 네? 수정하면 안 된다는 공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지침은 받았습니다. 지침 받았죠? 근데 모르셨다고요? 그럼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내린 겁니까? 절대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 내리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부지 기수입니다. 성북, 광진, 잠원. 자, 광진 한번 보세요. 시스템 투표자 수 지금 수정해도 되나요? 마감했는데 틀렸다는 건가요? 그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수정을. 이런 일이 이 단톡방 선관위에서 저한테 그렇게 없다고 하던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공지를 가지고 수정을 못하게 지금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다 내렸는데 이걸 지금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게 단순 오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그동안 뭘 보고 투표를 한 겁니까? 우리 노태학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부정 아닌가요? 이랬다면 우리는 투표율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투표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요, 오후 4시, 5시 되면 투표해달라고 독려 문자도 보냅니다. 후보들이. 조금 전에 보니까 저희 서초구, 서초 3동 투표구도 우리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예시를 들었던데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번 선거에서만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공지를 받았다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동원 대리님 어떻게 답변 좀 주세요. 일단 좀 전에 그 김은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숫자 3,000명, 몇천 명 그런 숫자는 그 틀린 시각하고 예를 들면 9시에 오입력되고 된 거를 10시에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부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4만 명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4만 표라는 게 각 투표소 예를 들면 네. 1분에서 이따가. 예를 들어서 그 인천 검단 같은 경우에 11시에 오집계 투표자 수가 22,137인데 정상 집계하면 26,002명입니다. 그래서 3,900여 명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11시에 제대로 바로 잡아진 겁니다. 그렇게 여러 투표소들이 그렇게 합쳐지게 되면 4만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 자료에도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투표자 수는 참고 자료일 뿐이니까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자료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전화로 정확하게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현장 실무자들을 괴롭힙니까? 절대로 고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이거 저도 이렇게 연역을 따져봤더니 2015년 이전에는 읍면동 선관위에서 투표율 보고를 할 때 읍면동 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이게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사과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투표율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집계 못하니까 이 투표율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가 무슨 대단히 노력해서 나온 톡방이 아닙니다. 그냥 몇 개 뽑아봤더니 저런 게 나온 거예요. 저거를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하나도 지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여서 사실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김은혜 의원이 이번엔 노태학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은혜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한 증인은 예. 노태학 증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축소 11월 24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는데요. 그때 15차 중앙선위원회 회의 전에는 따로 보고받으신 게 없는 거죠. 네. 위철한 증인도 역시 그 24일 그 15차 중앙위 회의 전에 따로 보고받으신 게 없고요. 맞습니까? 예. 네. 근데 좀 이상하죠. PPT 올려봐 주실래요? 회의 사흘 전 21일에 비상임위원들은 전원 이 의안을 받아봤습니다. 이메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포함된 의안이 송부가 됩니다. 24일 회의 내용 그대로죠.
비상임에 이렇게 완벽하게 사전 보고가 됐는데 상임위원과 선관위원장에게는 과연 안 했을까요? 허철한 총장님 나와 계시죠? 예. 중앙위원회 회의 의안은 위원장 혹은 상임위원, 사무총장 3명 중 하나는 결재해야 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그렇죠? 예. 당시 사무총장이셨잖아요. 상정된 의안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의안, 의결의안 마찬가지죠. 당연히 사전에 보고해야 된다는 선관위 답변이 저희가 확인하니까 의원실에 왔습니다. 위원회 의안은 위원장, 상임위원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도선관위 위촉안, 공무원 규칙 개정안 모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결재를 받아서 의안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상정된 의안 6건 중에 유독 이거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만 기한도 안 했고 결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결재도 안 한 유령 이안이 상정이 된 건가요? 노태학 증인님 이런 게 가능합니까? 말씀 가능합니까? 선거관리위의 사무관리 규칙 제8조 1항을 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의안의 상정 또한 결재가 있어야 되고요. 위철한 증인님 이런 게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의안에 관해서 이제 비상임 위원님들은 메일로 맞고요. 보고를 이렇게 하고요. 여쭤볼게요. 그럼 네. 위철한 증인은 네. 이 투표용지 축소와 관련해서 5시 회의 전에 사전 보고 받은 게 있으세요? 저는 그런 기억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불과 한 달 11월 25일이면 네. 6개월 전인데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사전 보고 받으셨어요? 구체적인 서류 이런 걸 확인해봐도 그런 것도 서류를 없고요. 확인해야 할 네. 기억력이면 지금 선관위를 어떻게 맡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노태학 증인은 사전 보고 기억나십니까? 사전 보고 받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 그 전주는 제가 아마 거기 덴마크 해외 갔다 출장- 오셨죠? 네. 스웨덴 갔다 오셔서 네, 네, 아무튼 25일 직전에 네네 24일 직전 23일 날 귀국하셔서 그때는 10차 적응 안 될 받은 때였잖아요. 네네, 그전에 그런데요, 받은 적이 노태학 위원장님, 네네 그 당시에 2시 반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가 선거관리과에 의해서 사전 보고가 됐습니다. 두 분 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법을 피하는 방법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가지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악용을 하면 그거는 법률가가 아니라 법꾸라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사전 결재가 없었으면 절차적 흠결이 있는 유령 의안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선관위 최고 의사결정국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투표지 부족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투표용지 의안에 대해서 결재 없는 의안은 절차가 누락된 거죠. 절차가 누락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문제 삼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십시오. 결제 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보고 사항인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두 분 법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 의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결재가 있어야지 문서도 성립되고 의안으로 상정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보고한 건, 즉 보고 의안과 의결의안 6건이 올라가는데 유독 투표용지만 지금 선관위는 감추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어제 선관위 물어보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결재가 안 됐다는 걸. 그러면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하는데 헌법기관이란 선관위가 이렇게 했다고요?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증거인멸이 진행 중이거나 투표지 인쇄 축소가 결재가 안 돼서 무효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따로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위철한, 노태학 두 증인의 발언도 위증인 거고요. 제가 식당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진의 식당 가보셨죠? 네. 언제였습니까? 그 당시 11월 24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신 낙지집입니다. 기억하시죠? 두 분 다 기억나시죠? 고개를 끄덕이셨으니까. 근데 위철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접촉 시도한 적 있냐라는 질문에 그런 기억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면 답변도 6.3 선거 이후에 정치인들과 연락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위철한 증인의 비서실 내부망 인쇄 로그 기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에 인쇄한 겁니다. 16시 2분, 17시 1분, 17시 57분, 17시 59분, 18시 5분 5차례 거쳐서 위철한 증인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가 인쇄가 됩니다. 이 편지는 다음 날인 22일에 해당 의원실에 전달이 됩니다.
어느 의원인지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 기억납니다. 이제야 기억나세요? 제가 보여드리니까. 아니 그때 뭐 상호 연락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그게 법을 피해 말씀드렸고요. 가시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발언으로 끝까지 국민을 피해 가져가시지 마십시오. 편지만 보냈던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 내용을 예, 그 의원실로부터도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공개를 합니다. 예, 편지 내용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의원이 위철한 증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건데,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가 누군데? 피해자 국민이죠. 그런데 지금 위철한 증인이 피해 호소인으로 둔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위원회관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이 문서, 편지를 전달을 했죠. 저는 지금까지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안인데 네. 모른 척하면 그게 위증이고, 한 달도 안 된 일을 기억 못하는 걸로 계속 말씀하시면 그 기억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선관위 맡기면서 의지하겠습니까? 6월 21일 보여드릴까요? 편지를 쓰셨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저 올림픽공원에서 국민들하고 청년들이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허벌판에서 울부짖으면서 나라를 안위를 살폈던 날입니다. 근데 선관위 책임자는 그 시간에 자신의 안위만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6개월 전에 낙지집을 기억하시는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천정권 피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에 대해서 기억조차 못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자명하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존경하는 우리 김은혜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국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조금 예,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그분을 그 의원님을 사실을 뵙거나 만나거나 그 당시에 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회의 자체를 저희들이 회의에서 같이 공동으로 집행 보고상으로 보고 받았는데, 저는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상 규명에서 위원장님은 처음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을 이제 기억이 없어서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랬다 나중에 이제 보고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위원장님께서 수정하시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고 위원장이 보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같이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고 사실은 보고 자료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네, 네. 네, 예.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비상임위원들은 이메일로 보내드리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집행 보고 사무처 보고상에 관해서는 사실은 회의 석상에서 공동을 보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요 꼭 결재란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전자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게 회의 석상에서 집행 보고사항 보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기억도 하고 확인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 정말로 있는 그대로 저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조금이라도 그걸 사실과 다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저는 진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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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문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집행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 의결사항이 아니어서요. 이 위원회에서 보고된 경우도 많고 저한테는 또 직접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이.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용기 의원님. 예, 신문하여 주시기. 마지막은 서범수 의원입니다. 투표율 자료를 직접 드림입니다. 조작 규모가 얼마인지 선관위는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답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관위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범수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철한 상위원님. 우리가 투표율 공개는 왜 합니까? 왜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에게 선거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이 또 부분에 분명히 투표에 영향도 예, 또 유권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으로, 예. 우리 선관위에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했다. 너무 시혜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잘 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안 되냐. 물론 이것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요? 실제로 이것만 하면 됩니까?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느냐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된다고. 자, 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 스톱 시켜주시고요.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충북 진천군, 그다음 의왕, 그다음에 넘기시고 김포 세 군데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부분은 일정한 숫자에 딱 맞춰서 동일하게 그대로 숫자를 초과될 때까지 맞추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서 투표소별로 수치를 조정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이 투표자 수 오입력 내지는 조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도환 차장님. 네. 근데 특히 후반에 김포같이 그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서 투표별 수치를 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합수부에서도 나온 거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수정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분산 입력 예시 X파일을 일선에 하달했다. 그래서 이게 맞춰서 너희들 해라 라고 내려보낸 게 있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네. 김포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직접적으로 배부한 게 없고요. 예. 진천에서가 처음 10시 진천에서, 20분에 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예, 예. 진천에는 이렇게 배분한 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십니까?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X파일을 만들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예시가 있을 거잖아요. 엑셀 파일 자체가 그 지금 서버에 저장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당사자 그 PC에만 지금 저장이 되는. 그래, 그걸 주시라고요. 그걸 왜 안 주세요? 그걸 주셔야 우리가 AI를 돌리든지 어떻게 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전체를. 왜 그걸 안 주세요? 그 합수본 수사가 그 당사자 직원들이 지금 피의자로 지금 적시돼 있습니다. 피의자다 보니까. 아, 이제 여기서는 또 수사로 넘기네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인 PC에 저장돼 있는 거를 지금 개인 PC에 저장돼 있더라도 그게 공문서지 개인의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개인 PC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체 내 프라이빗 비트야 안 돼. 내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지금 야단이 났는데 근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있는지 금방 있다면서요. PC 아니, 안에. 엑셀 파일을 보냈다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예. 그럼 믿겠죠. 남아 있는 엑셀 파일이 남아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도 당사자 직원들한테 그 파일이 있는지 내라 말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래 무책임해요. 이렇게 난립한국이 났는데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해서 원본 데이터 1746개 투표구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 같아요. 자, 한 서너 시간 동안 똑같이 정체된 투표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엑셀 파일을 받아서 이같이 비슷한 유형으로 된 게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하고 싶을 건데요. 우리 차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 엑셀 파일을 안 줘서 제가 그거는 못하고 나머지 전수조사를 해봤단 말이죠.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저게 평택시 신평동 이야기입니다. 6개 투표소 4시간, 3시간 동안 다 똑같아요. 신평 1투, 2투, 3투 다 똑같아요. 저거 757, 10시까지. 근데 신평 5투는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마칠 때까지 똑같아요.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강양시 거 한번 올려보시죠. 강양시 거 10시부터 16시까지 다 똑같아. 서초구 거. 서초구도 좀 마찬가지. 아니 이거 간단하게 전수조사하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아예 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드러난 것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 우리 실수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엑셀 파일을 주시면 AI 돌리면 이런 패턴의 형식으로 된 게 있느냐라고 AI 돌리면 나오죠.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이것만 돌려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왜 전수조사 안 하셨죠? 그 일이 터지고 난 뒤에도. 예,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왜 안 하십니까? 하실 생각을 못 합니까? 그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당사자 직원을 포함해서 전부 이제 피의자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파악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좋다. 있다. 그러면 지금 합수부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지선 문제는. 지난번 대선하고 총선 때 한번 볼까요? 나머지 올려보십시오. 저거 21대 대선 때입니다. 500명 이상 투표소 4시간 이상 투표자가 동일한 지역이 저렇게 나온다고요. 서울 동대문구, 경기도, 수원, 영통, 강명시 4시간씩 쭉.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은 게 나와요. 요 21대 대선. 자, 다음 22대 총선 때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지금 수사 안 하죠? 수사 안 하죠, 이거는?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없어졌다 이거지, 전산 기록. 그 이야기예요? 왜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언론을 보면 뭐 그 직전 선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본다라고 지금 합수본 발 언론은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22대는 있잖아요. 22대 총선도 자료는 있습니다. 22대 총선까지 자료는 있는데 그 이번 사례와 같은 것들이 과거 선거에서도 똑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수사를 넓힐지에 대해서 합수본에서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모든 그 자료에 아까처럼 같은 수치로 입력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과거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수조사 안 하는 이유는 드러난 것만 밝히고 자체적으로 전환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밖에 못 되나요? 전수조사 안 하실래요? 있었대. 좋다. 이거는 그렇다 치고 있었대. 안 하실 거예요? 그게 가지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정체된 구간, 한 서너 시간 정도 정체된 구간. 또 하나는 엑셀 파일을 줘서 이렇게 분산 조정해라. 라는 부분 받아가지고 한번
일단 엑셀 파일 부분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진천에 그 사례 딱 하나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담당 중앙에서 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